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미국 시장에서는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의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혼조세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장 초반에는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시초가보다 높은 지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시초가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기업들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산업계 동향을 알아보는 지표가 오늘 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늘면서 다소 좀 긍정적인 모습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로 한 달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전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2월과 3월에 1%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에 1.3% 감소하며 주춤했고 지난달엔 다시 반등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0.1% 감소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3.2% 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3.2%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과 방송장비 생산이 16.9% 감소했지만 자동차는 8.7% 올랐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4월에 이어 5월도 4.4% 증가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6.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소비나 또 투자는 어느 정도로 늘었을까요? 소비나 투자도 이게 조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5월 105.2로 4월보다 0.4% 증가했습니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0.5% 늘었고요.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용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0.6%, 0.2%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와 항공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이 개선되며 0.5% 늘었고요.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춘 모습입니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기술 경기의 반등 시기나 정도 또 주요 선진국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은 아직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관련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기초연금의 재정적 진행 가능성을 점검한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 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국민연금 등을 참고해서 계산한 결과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0년 17조 원에서 2080년 312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산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10만 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는 최대 지급액이 월 32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노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두 제도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미분양 주택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8,865호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3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내리 3개월을 연속 줄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1,799호로 전월보다 7%, 지방은 58,066호로 2.8% 각각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 미분양은 4월 1,058호에서 지난달 1,144호로 8.1% 늘어난 모습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미분양은 전월보다 3.1% 줄어든 8,393호였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64,472호로 전월보다 3.6% 감소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보다 2%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참 아쉬운 흐름입니다. 우선 이 지난주 미국에서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줄어들었고요. 또 미국의 1분기 GDP는 이 최종치가 전망치도 웃돌고 또 잠정치도 웃돌았는데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코스닥도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오후장이 더 강하게 움직여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SK바이오팜의 공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프로테오반트 사이언스의 주식 4천만 주를 약 620억 원에 취득한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주주인 로이 반트사가 보유한 지분율 60% 규모의 주식 일체를 양수하는 건으로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17일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나머지 40%의 지분은 지난 2021년부터 SK바이오팜의 모회사인 SK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인수는 모두 SK바이오팜이 보유한
현금으로 취득하고 외부 자금은 조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의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리츠가 국내 상장 리츠 최초로 총 560억 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자 리츠인 이지스 글로벌 레지던스 리츠에 출자해서 자산 매입 시 사용한 담보대출 상환에 투입되게 되는데요. 한국기업평가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사회적 채권 인증평가 최고 등급인 S1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코센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센은 스테인리스 강관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전일 임직원 스톡옵션 소식에 더불어서 오늘 또 하나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AI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로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사업 목적에 추가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오롱 글로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0억 원 규모의 성원 토월 그랜드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공사 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약 5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을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 충전 규격안을 도입하는 완성차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볼보에 이어서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합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관련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섹터가 들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죠. 슈퍼차저가 대세로 좀 굳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미국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지금 전기차 충전 규격을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좀 시름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충전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하는 요소,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때 이것 좀 불편한데 하는 요소가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너무 긴 충전 시간인데 네.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전기차보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23%,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했을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대세입니다. 네. 그걸 계속 느꼈던 게 네.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리비안 볼보도 테슬라 쪽에 충전을 하고 좀 합류를 하고 있고 네. 충전 사업자라든지 제조사도 함께 테슬라 쪽에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전기 충전기 그러니까 규격 자체가 바뀔 네. 수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테슬라라든지 GM, 네. 포드 그러니까 합치면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가 네. 조금 밀려났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상위에서 좀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테슬라 전기 규격을 사용을 한다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충전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보통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규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차데모라든지 중국의 GBT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CCS 그리고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NACS가 네. 있는데 원래는 일본 쪽 점유율이 높았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도요타라든지 일본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출시를 좀 미루면서 CCS의 점유율을 뺏깁니다. 네. 미국에서도 CCS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를 하면서 CCS 쪽으로 장려를 했었는데 하지만 테슬라가 네. 독보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은 뭐 미국 쪽에서 네. NACS 그러니까 CCS 두 개 좀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NACS가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 충전 규격이 점점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 표준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봤을 때 테슬라가 뭐 충전기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게 된다면요.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로 떠오르는 게 명신산업도 있고요. 또 CTR 모빌리티도 있는데 뭐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원래 방금 말씀해주신 두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면서 그렇죠.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함께 튀어 올랐다가 변동성이 네. 좀 심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이 종목군들이 올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커플링이 되기보다는 네. 좀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네. 강합니다.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 관련주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과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명신산업이라든지 CTR 모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테슬라보다는 뭐 현대라든지 기아 쪽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가 크게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현대차와 뭐 기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을 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 함께 올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 쪽에 분류가 되었다가 네. 테슬라가 함께 2차 전지와 편입이 되면서 네. 혼자 움직이게 되면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주가를 사고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종목군들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도 계속 감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기업들의 모멘텀들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부품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 특히 테슬라 쪽에 대한 테슬라 쪽에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관련주를 엮였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하반기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60%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테슬라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를 네.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SUV 같은 아무래도 땅덩이가 굉장히 넓다 그렇죠. 보니까 대형 차량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지만, 네. 하지만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를 해본다면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서 충전기 시장도 커져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점차 커지는 것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사실 우리 정부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123만 기 정도를 목표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뭐 그다지 잘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의 주가 동향과 함께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날 이슈가 나와요. 미국장 혹은 네. 우리나라 장에서 충전소 관련 이슈가 나오면 그날 슈팅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네. 꾸준하게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하지만 슈팅이 나온 거는 좀 그때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조정을 좀 받다가 11선 혹은 20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슈 받고 슈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충전소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슈가 나왔을 때 급하게 위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고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뭐 테마성 쏠림이라든지 수급적으로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정부에서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충전기 관련했을 때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강한 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네. S트래픽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 15%에서 20% 급등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따라갔다가 유라테크가 눌리면서 함께 차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만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위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종목군, 물론 최근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처럼 테마성이 좀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다른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의 상황도 짚어보면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튀어오르지만 그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살펴보면요. 대기업들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SK그룹도 그렇고요. LG그룹 측에서도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사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중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전기차 충전소 했을 때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부. 두 번째로는 급속 충전기라든지 뭐 무선 쪽을 영위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대기업 쪽에서 보시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대기업들이 충전기 시장에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럴 수 근래 들어서 있겠네요.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충전기 관련 시장이 그러니까 관련했을 때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술 장벽이 네. 좀 낮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초기 선점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위주로 좀 유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 관련했을 때 모멘텀을 가진 기업군들 위주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급속 충전기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쪽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전기차 유저분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네. 완속 충전기가 네. 저는 기사라든지 보고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충전을 할 때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다 하려면 10시간은 걸린다. 맞아요. 더 길더라고요. 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유소 가면 바로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급속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23년 5월에 발표가 된 그 충전기 대수를 보면은 네. 전체 대수 중에서 급속 충전기 수는 약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적은 수치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네. 보다 더 많은 급속 충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군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센스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좀 슈팅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팀장님께서 다뤄주신 주제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휴맥스 홀딩스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20선을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맥스 그룹의 지주 회사인데 관련했을 때 자회사들이 EV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좀 다양한 사업들을 네.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기업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대형 채비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대형 채비라는 회사가 테슬라 전기차 충전시설 납품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민간으로 보게 됐을 때 국내 1위 급속 충전기 운영 사업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사우디 쪽에서 함께 MOU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모멘텀은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7,900원에서부터 8,1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기업 전고점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는 9,5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7,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긴축이 조금 끝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 하반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세린메이라는 징크스 좀 깨냈다라는 우리 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중후반 들어서는 우리 증시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최근의 방향성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아니 그래도 네. 상반기에 주요국 증시들 다 20%씩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시고요. 상반기를 한 줄 요약을 하라 그러면 네. 악재에 반응하지 않았던 장입니다. 우리가 네. 뭐 작년만 해도 악재에 반응하고 호재도 악재로 해석을 해서 반응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튼튼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증시의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사실 올해 초만 해도 3%대가 최저금리였는데 지금 5% 후반대까지 갔는데도 네. 다 잘 지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튼튼해지는 뭐 기초체력을 하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나왔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나왔죠. 네. 2%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망치가 속보치가 1.1%였거든요. 네. 그 2배를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옛날 같으면 2%야 이게 너무나 좋아 이제 미국 로랜딩이 아니라 네. 2% 올랐어 그럼 금리 또 올리겠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 두 차례 지금 올린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고용 시장까지 견조한 부분들까지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글로벌 증시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면 숨고르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런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뭐 누적된다고 보인다면은 이거를 한 방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요새는 길게 전망하는 게 참 바보스러운 일이 이제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곧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찾아가시는 것이 글로벌 증시 동향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증시는 악재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실적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증권가의 시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유망 업종을 좀 짚어줬는데 뭐 IT,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근데 2차 전지 업종은 사실 상반기에 잘 갔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차 전지를 유망 업종으로 꼽은 증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금에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이제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네. 전도연 장세,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의 주가 상승의 두 축은 AI하고 반도체였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가 숨고르고 왔다. 이러면 조정장 왔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지금 투자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네. 가시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항상 주던 모건 스탠리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전망을 얼마를 했냐면요. 2,900을 했어요. 오, 지금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그럼요. 있는데요. 네. 우리가 백두산 2,744를 지금 여름철에 등반을 하느니 마느니 이랬는데 네. 불구하고도 모건 스탠리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는 모건 스탠리가 2,900까지 갔다는 걸 봐서는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 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조선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가는데 이러면 이 순환 매장이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2차 전지들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6월과 7월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조정식 매수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도체의 봄이 좀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이죠. 또 마이크론은 어제 실적이 또 나왔는데 사실 좀 안도할 만한 실적이 나와줬잖아요. 순손실도 꽤나 예상치보다 줄었고 그리고 지금 수익 매출 역시도 지금 봤을 때 시장이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급 상황도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와 많죠. 네.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이제 반도체주는 좀 포트에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어떤 걸 꼭 먼저 이걸 짚어주세요. 전체로 이제 보시면 네. 이거 갖고서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네. 저점을 쳤다. 아, 저점을 쳤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올라가려면 남았다. 그것을 말하는 그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러면 이제 사이클에 타기 시작하는 것이 반도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 7월 달이 네. 지난 10년 평균을 보면 한 3.3% 정도 됐는데 작년에 7월이 굉장히 불기둥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9% 정도 지금 올랐으니까. 네. 근데 올해도 그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초 체력들이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기업의 이익 전망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점이다. 저점이다. 쳤다. 네. 이제 올라가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기업의 이익 전망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3분기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적 중심의 투자라는 것이 일단 여러분 굉장히 큰 이 전제로 달아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7월 달에 분명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요. 작년과 같은 9% 이런 아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네. 숫자로만 보면 노 랜딩이거든요. 이렇다면
주식 상승세는 날개를 다룰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마련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식 상승세는 날개를 달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저희가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제 장비주부터 시작하는 네. 게 항상 반도체의 시작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는 일단 먼저 이제 소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네. 만드는 회사보다는 앞전에 뭐 크린룸이라든가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네. 그다음에 소재 부분, 이 부분이 먼저 뭐 소위 말하는 당김 현상을 나타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반도체의 주식에 일단은 뭐 굉장히 정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분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 외에요, 이제 국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어떤 섹터를 또 하반기에 좀 저희가 비중을 확대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썸머 랠리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3%에서 5% 가면서도 네. 뭐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이거든요. 증시의 체력이 이렇게 좋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아니 터미널 A시 최저금리가 3%대에서 뭐 5% 후반대로 가면 2배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증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퍼만 보더라도 10년 평균에 봤을 때는 10년 평균이 한 17.4 되는데 네. 지금 18.8까지 지금 올라간 게 반도체와 이런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될 거냐? 7월의 강세장의 출발점은 2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실적. 그래서 거기에 실적에 맞는 주가의 등락이 나타나는 것이 7월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뭐 어떤 종목이 또 받아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주력 상품을 얘기했습니다만 저기서 한 번은 도는 부분, 그러니까 전도연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보면은 뭐 헬스케어나 연예, 네. 엔터 이런 것들이 우리 장에서는 이제 다시 약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헬스케어다 연예 엔터 쪽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원장님 반도체주 짚어주시면서 소재와 장비 쪽 짚어주셨는데 사실 대형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서 네.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거기도 뭐 재고 감산 문제, 네. 그다음에 메모리의 가격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실적입니다. 네.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네. 분위기거든요.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도 바닥친 것들은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굉장히 외풍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조정 시에는 반도체들은 빠르게 지금 가셔야 됩니다. 재고 감산이라는 호재에 네. 지금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장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네. 따라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활발하게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정이 온다. 7월 달에 분명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7월 조정이 오는 느낌이 있으면 활발한 여러분들이 작전을 펼쳐야 될 게 반도체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재고 감소 이슈도 있고요. AI라는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반도체주 안 오를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총재들이 지금 긴축 기조를 조금 드러냈었죠. 그러면 이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좀 네. 궁금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긴축 기조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답을 드리면 사실 긴축 기조의 원인이 네.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고착화가 되는데 지금 우려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내려올 일만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플래토를 해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9월 중
뭐 이제 올림되는 부분이 25bp 올린다는 게 지금 89%까지 올라갔어요, 확률이. 네. 그러니까 올린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과거와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부분보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고착화되는 걸 잡기 때문에 좀 결이 다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거에 대비할 때 가장 좋은 이 약은 2, 4분기에 실적에 네. 딸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다지셔야 될 게 뭐냐면 2, 4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반발 빠르고 진짜 오른발 왼발 잘 쓰는 손흥민 전략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점 통과했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지금 악재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유효한다면은 이제는 호재가 한번 꽝 쳐줘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은 바로 실적에서 나온다. 그런 면들을 보시고요. 실적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뭐 많은 보고서들이 전망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그 수준에 따른 등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7월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가고요. 어쨌든 간에 7월 강세장에 뭐 우리가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말씀드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7월은 실적을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요, 7월 달에 우리가 썸머 랠리 뭐 이제 뭐 얘기들이 있는데 썸머 랠리가 시작된 원인이 뭐냐면요. 이제 주식장 이제 트레이더들이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7월 달에는 좀 더우니까 네. 놀러 놀러 가려고 먼저 팔고 그렇죠. 가는 건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들은 다 관망하는 자세라서 썸머 랠리보다는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고 움직일 부분들이 많아서 자, 뭐 여러분 지금 실적 얘기합니다만 실적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7월 장 자체를 좀 실적이 중요한 장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주식 쪽은 위험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계속 좀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진짜 이제 심리의 문제인데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사실 상승의 각도를 만드느냐 네. 부분들이라서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지금 뭐 퍼가 지금 뭐 18% 19%까지 19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뭐 10년 평균보다는 지금 높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꺾이냐 안 꺾이냐는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부분들 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7월의 강세장은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 뭐 경제도 지금 뭐 전망치보다는 2배 네. 가까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노랜딩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섞이면은 누군가가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씩 쳐주면 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동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은 굉장히 기대감과 또는 한 발 빠른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주식 투자가 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이미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다음 달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실적 시즌에 각 기업들이 어떤 수치를 내놓는지, 예상치를 웃도는지, 하회하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보면서 7월 한 달을 맞이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